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을 김민석 국회의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의원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 벌써 어느새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쉽지 않은 선거였는데 도와주셔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CNB 방송에도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와서 그때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 나눴던 생각이 납니다. 선거 때 드렸던 말씀 또 그 마음을 잘 간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반드시 이뤄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중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사선 고지에 오르신 소회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중진이라는 표현은 제 입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왠지 정치에서 중진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고루한 느낌이 나서 저는 잘 쓰지 않는데요. 그러나 선수로 4선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다는 책임감과 무게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 하나가 제가 이번 의정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화두라고 할까, 키워드라고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겠습니다. 네, 책임감을 더더욱 느끼셨다는 이야기 해주셨고,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간 대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타협과 협치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협치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난 총선의 결과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좀 바뀌어라 이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라는 큰 어떤 경고음을 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총선 이후에도 국정 기조의 변화가 없고 또 대통령의 어떤 자세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의 안타까움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에서의 근본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을 보고 협력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 사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 배정되셨는데요. 군 관련 사건, 사고가 정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방위의 최우선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군사관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국방위를 선택한 것은 이제는 외교안보 문제도 국방으로 수렴하는 측면이 많이 있고 또 군사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서 그런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국가의 안보가 꼭 군에 의해서만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와 소통의 바탕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와 믿음에 기초한 군과 안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국방위 활동을 하려 합니다. 최근에 있는 최해병 특검 문제라든가 또는 풍선, 오물풍선 문제라든가 최근 군내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의 눈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제일 좋은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해 보시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하셨죠.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개정안 추진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 어떤지 공유 좀 해주시죠. 제가 경로당 주 5일 점심을 사실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처음 제기해서 그것이 지난 총선 때 여야 공히 공약화되고 여당에서는 7일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총선이 지난 후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일정하게 노후를 다양한 방식에서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책임질 필요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이 경로당 점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추진했고요. 실제로 들어가면 점심 제공을 하는 문제가 그냥 재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실제로 그것을 잘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인력 이런 문제까지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것이 일단 정부에서 큰 방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 영등포구에서도 큰 방향으로 이렇게 가도록 이제 되기 시작했고 해서 현재까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안 돼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국회에서 마지막 처리가 안 돼서 다시 이번에 그것을 제가 발의하고 그것이 당론으로 됐기 때문에 곧 처리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러저러한 사소한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이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인 대비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잘 추진된다면 우리 어르신들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지역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부울경과 서울, 수도권 사이의 시각이 아주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반대 입장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해오셨는데 반대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찬성 반대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고 또 우리나라가 금융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서울,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해야 된다는 국가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책은행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는 그런 큰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토론을 거쳐야 한다라는 입장을 저는 계속 제기해 온 겁니다. 사실 우리 지금 예를 들어 여의도 같은 경우가 금융 중심지, 금융 특구,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온 지가 거의 2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실제 성과를 못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이 위상이 전에 같지 않아서 이제 서울이 조금 더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때 사실 서울이건 부산이건 우리나라의 그 어디도 그렇게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확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때 과연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산업은행의 역량을 이동시키고 분산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냐 하는 고민과 문제 제기가 금융계에서 많이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토론을 해서 어떤 지역을 상관없이 그것을 다루는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은행 관계자들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고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을 했지만 특수성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든가 방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토론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 어차피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 현재 문제의 핵심은 그런 국회의 토론과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법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접근법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꼭 반대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토론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선거 당시에 지하철 연결선을 통한 신길동 뉴타운역 신설 제시하셨어요. 이 사안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신길동의 뉴타운이 이제 기본 틀은 조성이 됐는데 사실은 조성 전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계획이 돼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만들어지고 나니 교육, 교통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과 관련한 불편함이 크죠. 그래서 신길동 뉴타운에서 예를 들어 조금 더 편하게 어떤 도심의 중요한 허브들에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좀 불편하고 예를 들어 영등포나 타임스퀘어 같은 데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사실은 상대 후보와 그 노선을 갖고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대 후보보다 조금 더 긴 노선이면서 조금 더 유용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노선을 제기했고요.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토론도 해야 되고 또 일단 이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시의회에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관계된 시의원들에게 지금 토론을 거쳐서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을 시켜갈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관심 가지고 계시는 지역 수건 사업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대림동, 신길동, 여의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의도는 기본적으로 각종 재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시와 협력을 하는 문제가 있고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들과 함께했던 브라이튼 도서관 문제는 사실은 그간 구청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고요. 대림동 남부사업소의 이전 문제도 계속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남아있는 임기 내에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현안 중에 특별히 신길동은 아까 뉴타운 문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여러 가지 주제 중에 교육, 교통 등등 중에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가 매나골 공원 문제일 겁니다. 지금 병무청과 이렇게 함께 이어져 있는. 근데 그 공원을 현실화하는, 실현하는 수건이 주민들의 굉장히 큰 수건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국방위원회로 간 데에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도 있지만은 매나골 공원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는 국방부나 병무청 등 군 측과의 토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가 갔고요. 그래서 제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서울 병무청장을 면담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해군 폐관사 자리를 가서 이것을 철거하는 시기라든가 방식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어쩌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수건 사업을 위한 활동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루고 싶은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유 좀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지난 국회 때 좀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많이 주도하고 통과시켰던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당 주 5일 점심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 국민들 전체의 어떤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류세 인하도 제가 주도를 했었고요. 그 외에 평생교육법을 고쳐서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의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저는 비교적 정책과 입법을 조금 그러니까 성공률을 높게 가져온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는 국방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특별히 군의 사기와 또 장병들 그리고 초급 간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안심하고 군 내에서 국가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법률들을 몇 가지 지금 추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하셨잖아요. 각오와 어떤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망하시면서 또 대체 세력을 원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세력이 민주당이기도 하고요. 민주당으로서는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집권 세력으로서 자리를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제이자 숙제이자 국민에 대한 임무죠. 저는 그 가장 당에서 큰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큰 어떤 일들에 대한 것을 치러본 경험이 비교적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갖고 집권 플랜을 책임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지도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 국가에도 또 정치에도 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종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 저의 책임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을 김민석 국회의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